영암에서 태어난 강만수, 올해 79세, 평생을 몫으로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손에 못을 쥐고 나무를 다듬고 온몸에 톱밥 냄새를 묻히며 살았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내가 짓는 집에서 사람들이 웃으면 그걸로 됐다. 퇴직 후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낡은 의자를 고치고 이웃집 문짝을 손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못 하나를 박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파킨슨 초기입니다. 그날 그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뭐예요? 손이 앞으로 더 떨릴 겁니다. 그는 병원을 나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손이 나를 먹여 살렸는데 이젠 나를 버리네. 그때부터 일이 끊겼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만수 형, 이젠 좀 쉬어. 나이도 있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직 일할 수 있는데. 그의 부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는 혼자 살았습니다. 식탁 위엔 늘 밥 한 공기, 반찬 2가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손이 떨려 국을 쏟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혼자선 못 사는구나. 아들은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에 계시는 게 안전해요. 나는 병원 아니면 싫다. 아버지,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라 집이에요. 그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집이라는 걸. 요양원에 들어온 지 1년. 그의 방엔 라디오 하나뿐입니다. 하루 종일 같은 노래가 나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는 그 노래를 들으며 말합니다. 나도 돌아가고 싶다. 내가 살던 세상으로. 창문 밖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말합니다. 저 차들 다 내가 만든 공장 다녀. 근데 나한텐 인사하는 사람 하나 없네. 그는 웃지만 그 웃음은 슬픔의 그림자입니다. 하루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강 어르신,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기분? 그게 뭐였더라? 그는 그렇게 말하고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그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가 죽으면 내 몸은 누가 씻겨줄까? 그 말엔 두려움도 슬픔도 체념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젊었을 땐 늙으면 자유로울 줄 알았지. 근데 늙으니까 아무데도 내 자리가 없더라. 그의 손이 떨립니다. 그 손이 세상을 짓던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컵 하나도 제대로 못 잡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립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근데 아무도 그걸 모른다. 강만수 어르신, 그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나는 죄 지은 게 아닌데. 내가 잘못 산 걸까?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 목소리는 지금 우리의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늙은 노동자로 잊었지만 그가 지은 집들은 아직도 사람들의 웃음을 품고 있습니다. 요양원 3층, 창문 옆 끝자리 침대. 거기 79살 강만수 어르신이 누워 계십니다. 그는 오늘도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습니다. 눈을 감으면 젊은 날의 냄새가 납니다. 톱밥 냄새, 기름 냄새, 그리고 망치로 나무를 치던 소리. 그 시절 그는 손끝으로 세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수 형, 이 문짝도 형이 만든 거 맞죠? 그럼 내 손이 기억하지.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단단했고 눈빛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손이 떨립니다. 컵 하나를 잡는데도 2 손을 써야 합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매일 나가고 싶다 했지만 이젠 그냥 창문만 봅니다. 밖에 나무가 보이네.
저 나무도 내가 세운 집 옆에서 자랐을까? 그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젊은 시절엔 손이 고단해도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은 멈췄고 가슴은 시립니다. 그는 매일 젊은 날의 공장 소리를 꿈속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 텅 빈 병실이 그를 맞이합니다. 3명의 노인이 잠들어 있고 그만 혼자 깨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눈 감으면 젊은 시절이 너무 선명해. 근데 눈 뜨면 아무도 없어. 며칠 전부터 그의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밥도 반 그릇밖에 못 먹습니다. 간호사가 묻습니다. 강 어르신, 어디 아파요? 아니요. 그냥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그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저녁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듭니다. 그 빛이 그의 얼굴을 감쌉니다. 나도 이제 오래 못 버티겠지. 밤이 되면 그는 창문을 바라봅니다. 어두운 유리 속에 젊은 날의 자신이 비칩니다. 단단한 어깨, 거칠지만 힘 있는 손. 그는 속삭입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딱 하루만이라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리다 주름진 손등 위에 떨어집니다. 그 순간 그는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도 나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뭐. 그날 밤 요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가 멈췄고 간호사의 발걸음이 느리게 다가왔습니다. 창문 옆 침대 위엔 작은 망치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그것. 그는 떠났지만 그의 손끝은 아직도 세상을 짓고 있을 겁니다. 요즘 우리는 건강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TV를 켜도 유튜브를 봐도 누군가가 말하죠. 오늘도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이 식품이 혈관에 좋아요. 이 운동을 하면 젊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모두의 바람이니까요. 하지만 오래 산다는 것은 그저 숨이 길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강만수 어르신은 오늘도 요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은 멍하니 보이지만 사실은 생각이 많습니다. 나는 진짜 오래 산 걸까? 아니면 그냥 오래 버틴 걸까? 그는 젊은 시절의 손을 떠올립니다. 굳은 살이 박혀있던 그 손, 삶을 일구던 그 손. 지금은 떨려서 물컵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피식 웃습니다.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다들 오래 살자고 하지. 근데 늙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무도 얘기 안 해주더라. 오늘도 사람들은 건강식품을 사고 운동을 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 인사를 나눕니다. 하지만 그 오래 산 시간의 끝에 최춘자 할머니와 강만수 어르신이 있을 거라고 우린 아무도 상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요양원의 창문, 그 안쪽에 이미 우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 인사 한마디가 어쩌면 너무도 외로운 말이 되어버린 시대.